서비스 대상자 선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원도가 전수조사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속초 대포항 선어센터 건립 사업이 관련 국비를 확보하고도 운영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겨울부터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도 안전이 확보되는 국립공원 일부 구간은 입산이 허용됩니다. 강원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중장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돌봄 사업 대상자 선정이 허술하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원도가 대상자 선정 전수조사를 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수행기관을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 시책 등을 안내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1,300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관리사 혼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 인원을 확보하려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쳐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기준이 안 되죠. 그냥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체크해서 만들죠. 점수를 만들어요. 확인을 안 하죠. 대상자 선정 문제가 불거지자 강원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처음 제기된 강릉 지역 서비스 대상 어르신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을 이달 말까지 전수 확인하고 다른 시군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1월 7일부터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수 실태 조사를 해서 생활관리사 현황조사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자 선정의 부정사항이 밝혀지면 사업 서비스 수행 기관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하게 대상자를 조사했다거나 수행기관에서 운영 위반 사항을 했다든가 이런 적발이 됐을 때는 수행기관을 교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돌봄 대상 노인에 대한 선정과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10,000명이 넘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정부 지원금이 한 푼이라도 아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속초시는 수산물 판매 시설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누가 운영할지를 정하지 못해 시간만 허비하다 사업비를 모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대포항 공터에 선어시장 건물 예정 부지를 표시한 간판이 서 있습니다. 대포항에는 그물로 잡아온 선어를 판매할 공간이 없어 지난 2017년부터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해양수산복합타운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부지와 사업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운영 주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처음에는 선어센터에서 살아있는 활어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업인과 횟집 상인들이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건립도 하기 전에 대포 수협에서 입주 희망자 30여 명을 미리 모집해 출자금까지 받으면서 논란은 운영 주체 갈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출자금 먼저 받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다음에 자부담 사업도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돌려놨지. 그래서 거기 이제 잘못된 거지.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지. 1년여 동안 끌어왔던 운영권 문제는 지난달 말에야 어촌계가 맞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수협이 미리 받은 출자금 처리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포 수협이 경영상 출자금을 환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선어센터 사업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 시한까지 넘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소 방안을 가지고 이제 그 업인과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인 속초시가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 어렵게 확보한 정부 지원금을 반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눈 내리는 국립공원 풍경은 겨울에만 접할 수 있는 절경이지만 지금까진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때마다 입산이 전면 통제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부터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도 일부 구간이 개방된다고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태백산 국립공원의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자 국립공원 사무소가 입산을 통지했습니다. 도립공원 일대는 눈 내리는 산을 올랐는데 국립공원으로 바뀐 뒤 입산 통제되면서 등반객들과 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등산로가 완만하고 짧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태백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7년 태백산 등산객 60만 명의 55%, 지난해 68만 명의 49%가 1월에서 3월에 차질 정도로 겨울산의 매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부터는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저지대와 사찰 주변, 안전이 확보된 설경 명소 등 96개 구간을 대설주의보 때에도 시범적으로 개방합니다. 예전에 겨울 여행을 올 때는 이 태백산 쪽에 눈이 많이 내려서 들어오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은 이 얕은 쪽에는 관람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태백산의 경우 천재단이나 반제, 망경대, 백단사 등 5개 구간 12.1km를 대설주의보 때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유일사 단골 코스 그리고 검룡소 코스에 대해서 대설주의보 시에도 탐방로를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고. 또 태백산 외에도 설악산과 치악산, 오대산 등 도내 국립공원 8개 구간 32.7km도 개방됩니다. 상인들은 이번 조치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도 많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은 상권에 많은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탐방로가 개방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기관들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대비하고 지역 상가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안전을 홍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20cm 이상, 산지는 30cm 이상 내리는 대설 경보가 발령되면 기존대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사계절 내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작년에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요 대책은 추진도 못한 채 아예 계획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사만삼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미세먼지는 일상화됐습니다. 작년 도내 발효된 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55건으로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평창에 측정소가 새로 설치되면서 전년보다 12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17개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20곳이 구축됐고 횡성 버스 승강장에는 도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춘 대피소가 설치됐습니다. PM2.5를 만족하는 필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나왔을 때 이쪽에 대피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주요 대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문자 메시지를 서비스한다는 계획은 행안부가 긴급재난에 준하지 않는다고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버스나 택시에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를 먼저 태우는 옐로우 패스는 온라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협약을 맺어 공동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지역적 특색이 달라 필요성이 없다며 무산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책부터 발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의 원인과 특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이 필요한가, 특히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역 차원의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강원도는 기존 대책을 수정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운전 졸업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하고 운전을 졸업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면허를 반납하는 65살 이상 운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교차로, 한 SUV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40대 집배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주차를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벽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모두 65살 이상 노인 운전자와 관련된 사망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교통사고는 점차 줄었지만 반대로 노인 사고 비율은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겁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자 아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뭐 그런 거는 필요 없죠. 그렇지만 내 건강이 허락지 않고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라도 반납하는 건 원칙이지 그게. 강원도 내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은 2015년 56명에서 지난해 454명까지 늘었고 올해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부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지난해에만 반납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운전을 포기하게끔 유도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강원도도 그런 정책에 동참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강원도에서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산림청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경기장의 전면 복원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산림청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한 가리왕산 주요 쟁점별 대응 논리 자료를 내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의해 전면 복원을 조건으로 설치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전면 복원을 약속했고 올림픽이 끝난 현재 시설을 존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정선군 등은 올림픽 시설 활용과 레거시 보존 차원에서 곤돌라와 운영도로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형에서는 강릉과 춘천, 원주에서 전체 모집 정원 5,420명에 5,769명이 지원해 이중 지원자와 정원 외 합격자를 제외한 180명이 불합격됐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첨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8일 오후 4시에 발표하며 불합격자는 정원 미달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28년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명으로 2017년보다 16% 줄었고 최근 28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96년 818명보다는 75%나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과 사고 다발 지역의 집중 교통 단속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릉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연구 용역기관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노동시간, 이직률 등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주 52시간 대책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릉에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159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3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현장 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취업 장소와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실습에 따른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심의 의견 절차를 거쳐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제26회 태백산 눈축제를 앞두고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 230곳과 공중위생업소 81곳으로 오는 16일까지 친절교육과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 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제26회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 동안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 연못 등 시내 일대에서 열립니다. 삼척시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합니다. 삼척시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자동차 80대를 보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